이 돈 되는 개발 호재가 제일 중요한 거 별표 5개짜리. 뭐냐, 이 세 번째. 시세를 견인하는 주거시설. 이게 별표 5개짜리. 그 다음 별표 4.5개짜리가 교통호재. 그 다음 4개짜리가 일자리 호재. 왜냐면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파트를 살 때 최단기적으로 뭔가 영향을 빨리 미치는 거는 이겁니다. 세 번째. 중요도는 1, 2, 3인데 내한테 직접적으로 체감을 할 수 있는 거는 3, 2, 1 순으로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좋은 일자리가 들어온다는 거는 이 동네에 소득도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좋아지는 거니까 인구도 늘어나고 이러니까 제일 좋은 호재입니다. 그 다음 이제 교통이 좋아진다도 호재고, 세 번째는 시세를 견인할 주거시설. 이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주변의 시세를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시세가 오르면 인근 단지로 또 퍼지게 됩니다. 자, 이걸 실제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다 지우고. 자, 지금 현재 보세요. 어떠냐면 내일 여러분들 저희 임장이 있으니까 임장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임장이 우리는 뭔가 필요할 때 임장을 잡거든요. 그래서 카톡방을 계속 보고 계십시오. 지금 이제 해운대를 분석해 보면 제가 다른 지역 다 보여드릴 거예요. 중요 지표, 제일 중요 지표를 나눠 드릴 건데, 어쨌든 해운대를 보시면 지금 부산은 반등을 못하고 있어가 해운대가 오히려 제일 쌉니다. 가치 대비 해운대가 제일 싸요. 해운대가 제일 싼데 해운대에 대장급 아파트가 10억대가 있어요. 해운대 롯데캐슬스타 이거 10억대, 15억 갔던 게 10억대, 그 다음 18억 3천 갔던 게 어쨌든 10억대 있습니다. 마린시티 자이. 그 다음에 해운대 자이도 마찬가지고, 지금 해운대 자이, 마린시티 자이, 해운대 롯데캐슬스타, 이게 해운대 내에서도 대장급 아파트들인데 좀 싸요. 예, 가치 대비는. 근데 내일 뭐가 있냐? 분양가가 발표 났죠? 여기 경동 리인뷰 2차 이게 발표가 났어요. 자, 이게 발표가 났는데 이거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새 아파트가 딱 들어오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건설사들이 홍보를 엄청 해요. 홍보를 엄청 하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는 띄거든요. 어쨌든 사람들 눈에 오르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만약에 얘가 10억인데 얘가 더 좋은 아파트예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 갈 겁니다. 입지적으로는 얘가 좋고 얘가 좀 신축이고, 브랜드나 입지적으로는 여기 초등학교 더 가깝죠. 역도 더 가깝죠. 약간 너무 상권에서도 살짝은 떨어져 있죠. 이런데 얘는 뷰가 안 나와. 지금은 나오지만 앞에 상업지역이거든요. 얘가 상업지역입니다. 전부. 그래서 이제 뷰가 이제 나중에는 막힐 수 있어요. 예. 근데 얘는 군함로가 여기 그 넓은 도로가 있으면서 일부는 뷰가 이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비슷하게 가는데, 얘가 만약에 지금 10억인데 얘가 이걸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분양가가 11억이다. 근데 프리미엄이 1억이 붙어버렸다. 그럼 12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상대적으로 10억짜리가 싸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얘가 시세를 움직인다. 근데 만약에 얘가 분양가가 9억이다. 그러면 이거 비슷한 것 같은데 별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락장이고 침체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건데, 상승장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자, 1급지가 해운대 구고, 2급지가 동래구입니다. 2급지가 여기 동래구고, 여기 동래구. 그래서 1급지에 대장 아파트가 마린시티 자이도 있었지만 롯데캐슬 스타도 있었거든요. 요 당시에 보자. 여기 쌍용도 플래티넘 있죠. 이것도 위치가 나쁘지는 않거든요. 쌍용도 플래티넘이. 자, 여기 초등학교 가깝고, 얘가 나쁘지 않은데 얘가 주목을 못 받는 거예요. 왜냐면 1급지에 2군 아파트니까. 1급지에 2군 아파트니까 주목을 못 받고 있어서 얘가 얼마였냐면 8억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때 2급지의 대장 아파트가 어디 있냐면 동래구에서 사직동에 롯데캐슬을 해서, 여기가 학원가나 이런 게 좋아서 이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2급지의 대장 아파트가
여기 사직동 롯데캐슬에서 얘가 10억 정도 했었어요. 10억 정도. 얘가 10억 정도. 그리고 2.5급지 동래구가 오르고 나면 바로 연제구인데 요 연제구에 레이카운티라고 거제 2구역이 재개발된 거예요. 여기가 얼마였냐면 10억 5천 정도 하는 거예요. 여기가 10억 5천. 그러다 보니까 요 2급지 대장이 2.5급지 대장이 10억 5천 하니까 2급지 대장이 구축인데 10억까지 가는 거예요. 완전 구축은 아니고 10억 5천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자, 제가 항상 서열별 가격 이게 중요하거든요. 1급지의 2군 아파트가 8억이고 그 다음에 2급지의 대장 아파트가 10억 5천이고 약간 이게 구축이 돼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2.5급지의 대장 대단지 아파트가 10억 5천이야. 그러면 야 이게 10억 5천이면 해운대 2군 아파트 8억이 싸 보이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운대 2군 아파트가 8억 하던 게 한 2, 3주 만에 10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급지가 오르면 2급지 오르고 2급지 오르면 3급지 오르지만 2급지가 오르고 나면 다시 1급지가 싸 보이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보태서 2급지를 가거나 1급지를 가거나 아니면 1급지에서 2군 아파트를 가요.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퍼지게 됩니다. 1, 2, 3, 4 퍼지다가 2에 뭔가 땅 때렸단 말이에요. 2급지에다가 신축 아파트가 땅 때려졌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갑자기 몰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호가가 시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세가 돼버리면서 위아래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제 레이카운티 분양할 때 돈이 많으면 해운대 뛰어가서 저 아파트를 사거나 돈이 부족하면 이제 금정구, 요 위에 바로 금정구가 있거든요. 금정구나 바로 밑에 부산 진구로 가서 사라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알면 내가 다음 아파트가 어디가 오를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자, 어차피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은데 부산에서는 삼익비치라는 여기가 이 순위를 보는 거예요. 1등 재건축입니다. 1등 아파트가 오르니까 1등 재건축이 올라요. 왜냐하면 1등 아파트가 올랐어요. 자, 내가 1등 아파트를 사려고 봤는데 저는 돈이 조금 그때 당시에 조금 꼬였거나 아니면 좀 안 내켜서 아직 집값이 안 오를 것 같아서 안 샀단 말이에요. 근데 내 친구는 샀는데 올랐네? 배 아프잖아요. 그리고 사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친구는 10억에 샀는데 이게 12억에 올라서 내가 12억에 사려고 하니 배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1등 아파트보다 입지 면에서는 더 좋은 1등 재건축 아파트가 보통은 입지는 좋은데 상품성이 구축이 되면서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입지만큼은 제일 좋지만 뭐 대구의 경남타운, 부산의 삼익비치, 서울의 뭐 현대, 압구정 현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1등 재건축을 보게 됩니다. 1등 재건축을 딱 보니까 그다음 나는 이 친구가 산 거를 후발주자로 따라가기보다는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냥 재건축 아파트를 사가지고 요거에서 조금 지나면 얘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 부동산이 정말 좀 웃기게도 정말 인문화적 측면, 그러니까 심리 측면이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1등 재건축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익비치가 팡 치고 오르는 겁니다. 팡 치고 오르니까 소외받았던 사업성 안 나올 것 같은데 뭐 한 것 같은데 이랬던 협진태양이 그 다음 210세대밖에 안 되는 이 협진태양이 치고 올라요. 왜? 여기에도 강한 대교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협진태양이 또 치고 오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재건축 없어? 하니까 없어요. 없어. 그리고 위로 가면 뭐가 있냐? 여기도 없구나. 위로 가니까 여기 수영 현대 아파트라고 있는데 요까지 퍼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 보세요. 여기 아파트가 부산의 대장 아파트가 그러니까 1등 재건축이 올랐죠. 대장 아파트가 만약에 10억 하던 게 15억 갔어. 그러니까 이 재건축 아파트가 한 14억까지 따라가거나 혹은 16억까지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억까지 가다 보니까 다시 얘가 싸지는 것 같은데 하면서 다시 올라가. 그래서 상승장 때는 항상 서열별로 시세 비교를 하면서 엎치락뒤치락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 라이벌이 있어야 부동산 가격도 더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등 재건축이 또 뭔가 개발된 건 아니야. 제가 아까 말했던 거는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여기 신축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좋을 때는 고분양을 하죠. 혹은 고분양을 안 하더라도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버려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쏠리면서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아파트는 싼 거 아니야? 이래 되면서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뭐가 있었냐면 신축 아파트 분양한 거는 아닌데 신축 아파트 분양 내지는 신축 아파트가 상승하면서 1등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아파트가 싸게 느껴지고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이런 것들은 불과 1, 2주, 길어도 2, 3개월 안에 가격 반영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뭐냐면 입지별로 서열을 알고 있고 단지별로 서열을 알고 있어요. 그래 되면 어디가 지금 저평가됐고 투자해야 되는지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세를 견인할 주거단지 이게 이제 가장 단기적으로 효과를 직방으로 주는 이런 호재예요. 호재. 자, 이런 거 이제 보시고 자, 이제 우리가 시장 사이클별로 봐야 되는데 그래 여기 입지 좋은 데가 먼저 오르고 많이 오른다. 개발 호재보다도 입지가 중요하더라 이런 것들을 알았는데 시장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 흐름을 배우기 전에 요거 하나 봅시다. 짧게. 제가 예전에는 부동산 경매를 했는데 가격을 보고 싸게 사는 투자를 했어요. 싸게 사는 투자. 그래서 여기 3억짜리인데 경매로 2억에 사면 좋은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 시세가 2억까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수익을 못 보게 되죠. 그리고 나는 3억짜리 아파트를 2억에 낙찰받으면 돈 번다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2억 5천에 낙찰받고 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구나. 그럼 미래 가치란 무엇일까? 개발, 무언가가 개발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개발 호재를 보고 투자를 했더니 또 안 맞는 거예요. 개발되기로 했는데 안 된다 하거나 늦게 되거니까. 그래서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입지 좋은데,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더니, 입지를 보고 투자를 했더니, 부산의 대장 입지는 해운대, 서울의 대장 입지는 뭐, 강남, 이러는데, 또 입지 좋은 것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시장 흐름을 잘 봐야 되구나, 이래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더 좋은 도시인 경기, 전국에서 최고의 신도시라는 세종시 이런 데가 많이 빠지죠. 그 다음에 서울 경기도 빠졌고 서울에 와서도 강남 3구 중에 하나인 송파구 많이 빠졌죠. 예. 그 다음에 개발 호재 중에 가장 강력한 지금 GTX A 노선 요 A 노선에 운정역이 있는 운정역도 많이 빠집니다. 그 다음에 삼성역 강남 대치동의 개발 호재죠. 그래서 대치동을 보면 학군 삼성역이라는 개발 호재 그 다음에 입지 이 모든 걸 갖췄는데도 많이 빠졌어요. 이 동네 내에서 제일 많이 빠졌죠. 예. 그래서 이 하락장이 오면 결국에는 개발 호재나 입지나 학군 이런 힘이 약해지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중요하다? 상승기인 이 상승장이 중요하구나. 이거를 내가 알아가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아파트를 보기 전에 입지를 보기 전에 도시를 먼저 보고 이 도시별로 해서 또 시장 사이클을 먼저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시장 사이클은 어떻게 흘러가냐 보니까 이 경제학에서 처음에 배우는 겁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시세가 오르려면 수요 공급을 잘 봐야 되구나. 근데 수요 공급은 또 뭐에 의해서 조절되지? 하니까 다시 예, 가격은 시장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보면서 무릎을 탁 쳤는데, 금리나 뭐 정책이나 뭐 개발 호재나 이런 걸 봤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세 개더라고요. 수요, 공급, 가격.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보면, 가격이 비싸집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핸드폰 가격이 비싸진다고 할게요. 핸드폰 가격이 비싸지니까 사는 자동차로 할게요. 자동차가 조금 더 직결적으로 와닿아요. 차값이 비싸지면 차를 만들어 파는 회사에서는 좋죠. 사업성이 잘 나오니까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급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싸니까 못 사겠죠.
못 사니까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은 초과 공급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요 대비 공급이 일어나니까 점점 사는 사람이 없으니 재고가 쌓이고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가격 하락한다. 근데 이 중에 무슨 현상이 있다? 재고가 쌓인다. 이런 것도 있죠. 자, 그 다음에 가격이 하락하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싼 거 같은데? 하면서 수요가 증가하죠. 근데 가격이 싸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지금 만들어 팔아봤자 돈도 안 남는다. 이러면서 공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해소되고 오히려 부족해지죠. 그러면 오히려 중고차 가격조차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늘어나면. 저번에 자동차 반도체 사태 때문에 차를 못 만들어내니까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고차조차도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고 아파트도 가격이 오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재고가 없어지고 초과 수요가 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또 가격이 오르면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수요 공급 가격이 이 사이클을 계속 빙글빙글 돌게끔 만들어가는 겁니다.